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주말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매주 목요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고민되실 때,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 공략주가 공개되니 많은 시청 및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어제에 대해 우리 국내 시장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방송을 할 거고요. 어제 노란톡방에서 많은 종목들을 올려주셨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무료 공략주를 무료로 들었던 공략주에 대한 리뷰, 어떻게 또 전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어떤 관심 섹터가 또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요, 오늘의 공략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지금 한 10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지 또 무료로 팍팍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는요, 노란톡방이 문을 잠길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니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노란톡방에 참여 입장하시기 위해서는, 샵 3989 문자를 전송하시면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면은 QR코드, 사진 카메라 어플로 찰칵 찍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노란톡방이 오늘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100원의 투자가 또 아깝지 않으니까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요. 또 한 주간도 다음 주 또 추석 연휴도 있죠. 한 주간은 문 잠길 예정이니까 빠른 입장 부탁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장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는요. 실시간으로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참석들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방송 이후에요. 9월 2일부터 2주간의 또 이렇게 수익을 제시해드렸던 무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지난 어떻게 보면 당일날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고요. 또 짧게 보면은 당일, 길게 보면은 3일 정도 보유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익 말고도 수익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가지고 있고요. 편입해두고 있고요. 지난 7월, 8월 달 시장에 대비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는 좀 시장을 좀 빨리 수익을 좀 창출하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또 하자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수익률이 뭐 크진 않지만 지금 같은 개별장이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가면서 많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서 합산으로 좀 많이 종목을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게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한 2% 정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면요, 10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달에 20일 정도에 대한 장이 열리면은 한 달이면은 40% 이상에 대한 수익, 100만 원으로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2%에 대한 수익이 작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되고요. 주식으로서 대박의 꿈을 좀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요행을 바라는 도박일 뿐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내동매매까지 들어가니까는 아무래도 계좌가 좀 많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태가 방송이 되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2주 만에 88% 이상에 대한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단기적인 수익이고 이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노란톡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죠? 어제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던 그런 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처럼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도 0.68%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0.82%, 또 S&P 500도 0.85%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한 심리는 아직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 심리는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미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큰 조정이 또 한번 나올 것인가, 이런 불안감성이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이미 활성화가 둔화된 게 단기적으로 좀 둔화되었다가 점점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상승세는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죠. 17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대한 내만여의 날이 또 겹쳐 있다 보니까는 이번 주 시장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렇게 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을 좀 보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좋을 거라고 좀 방향성을 보여줘요. 최근 들어서 7, 8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때문에 많이들 지수가 눌렸지만 지금 9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승했고,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큰 조정 한번 나오고 나서 그날 바로 조정이 나왔죠.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였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올라오겠으며, 오늘 시장도 아마 좀 기대해 볼 만한 또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보면요.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외인이 한 2,900여 원 정도 매수를 해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코스피는 외인들이 2,981억 원 정도 매수를 실세를 보였고요. 외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51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내만여의 날이라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낙폭으로 단기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 한번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시장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시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날 시장에서는 분명히 조정 장세가 크게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코스피 시장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근데 이번 시장이요, 지수가 좀 땡겨주기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장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수급만 몰리는 종목, 즉, 갈론만 갖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좀 계좌에 대한 종목들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개별 장세가 강하고 있고, 지금 있는 코스피 시장 자체가요, 역별 방향으로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에서 대형주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적으로 홀딩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또는 이번 달 9월 달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코스닥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죠.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인 조정 플레이 한번 나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이런 방향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개별 장세가 워낙에 또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안 그래요. 어제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또 그 다음날 또 종목 눌림목에서 또 크게 눌렸다가 지지부진하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종목도 좀 많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전략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 이후부터 어떻게 또 시장 방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죠.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과 또 발표가 있을 거고 그때부터 적용 시기가 나와서 내년도 중반까지는 좀 가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석 이후에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대형주나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겠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홀딩에 돌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한 2주간 갖고 있었는데도 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트렌드가요. 21선을 회복하고 주가가 한번 펌핑돼서 올라가는 반등 추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강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시장을 좀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방송 이후에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받아가 보시도록 해보시죠. 자, 다음은 어제 우리 노란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러고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인데요. 8,990원의 비중 5% 정도 실으셨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점에서 따라잡았던 내용이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치매 관련된 종목이었지만 이미 재료가 또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재료가 소멸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급등하는 종목, 고점. 내가 봐도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 해서 따라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손절가는 잡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이미 손절가 패턴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어요. 행보 구간에서 지났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지속적인 조정 구간이 나오고 21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도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이미 재료도 소멸됐고요. 재료도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반등 구간 없이 6,5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포트를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당연히 6,500원 요 라인까지 복구를 하지 않으면 5거래 안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리하고 나오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역배열 패턴으로서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 플레이에서 한번 나왔죠.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 상승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치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차트 역배열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를 과감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수 AMS. 지난주 저희가 매수해서 수익을 봤던 종가 매수해서 당일날 바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요런 시장. 종가에서 매수해서 시장 한번 올라와서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 종목이었죠. 6,030원에 비중 30%. 아무래도 지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매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략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우수 AMS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죠. 고점에서 시세가 한번 나고 큰 조정에서 이렇게 21선을 들어주고 반등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히 보자면요, 이제부터 좀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좀 다지면서 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주가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하고 보일 필요성이 있지만, 손절가 5,500원 정도 잡고 보면은 될 것 같네요. 5,500원 정도 잡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단가도 6,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5,500원까지는 조금 더 버티볼만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탈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좀 더 버티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때 짧게 수익 실을 하면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는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아마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SF의 반도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8,830원, 그렇죠. 8,830원에 40원, 30원, 6,900원이군요. 6,900원에 얼마 전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패턴이죠. 왜냐하면 이미 차트가 역배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잡았던 게 큰 오산이고요. 매수를 하는 공략인 패턴은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반등 구간이 나왔구나. 그럼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바닥을 체크하고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 매수하는 자리가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미 차트 자체가 21선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언제까지? 반등 구간이 올 때까지요. 그럼 반등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이미 무의미한 매수라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소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반도체에서 처음적으로 고점 플레이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매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 지금 당장 빠져나오시고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러고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그거를 기다릴 정도의 여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로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은 STX 중공업.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소차,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8,840원에 비중 10%, 8,840원.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고점 플레이를 좀 따라갔던 이런 종목이기도 해요.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기는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오면은 눌림목 자리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개별 장세가 강하다 보니까는 미끄러지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조선기자재,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STX 중공업 자체가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런 중장기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차트가 바닥권에서 주가에 대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바닥 패턴, 5,000원대에서 주가가 놀다가요. 한 번씩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때를 공략해서 나와야 되는 것 뿐이고요. 지금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나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립니다. 이미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면은 한 번씩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차트가 바닥권에서 횡보 구간으로 바뀌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죠. 역배열에서 정배열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전형적인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봤다가 관망을 하고 있다가 반등 차세에서 들어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 주가에 대해서 흐름을 논의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좀 참을성,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진세미캠. 어제 동진세미캠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기존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실적이 워낙에도 좋아서 이렇게 실적으로만 올라가는 거의 한 2배, 2.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을 점점점 내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반도체 주가들 자체가 이미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저점 구간을 잡았을 때 계속적인 하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심리도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나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호황이 올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 악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추세를 기다리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3,100원에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오늘에 대해서 21선 지금 이미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61선까지 다 들어줬어요. 저항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61선에서 121선까지 들어줘서 안착을 해줘야지만 추가 추세가 전환돼서 반등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나면서 120선을 뚫자마자 바로 내려가는 모습은 다시 안 나오는 경우고요. 이미 61선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 다음 2차적인 저항선은 121선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고요. 33,000원에 보유하셨다라면 분명히 어저께는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미 전고점을 이미 한번 돌파를 했고요.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21선도 올라와서 다 들어줬고 이 자리에서 추매를 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가가 당연히 낮춰지면서 오늘 자리에서 수익권으로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오늘 어제 추매를 못하신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봤다가 120에서 돌파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해봐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인테크인데요. 자,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말이 좀 많아요. 나인테크 4,050원. 4,050원 이 라인인데요. 최근에 4,500원대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차트가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방향에서 당연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다시 한번 추매를 해서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서 이미 또 깨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21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21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는 거는요. 당연히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모습이죠.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21선을 들어주고 반등 추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죠. 주가가 21선에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 시장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온다고 그랬죠.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오고요. 조정 구간 나온 이후에 당연히 상승세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 구간 한번 나오고 나서 상승세 패턴 나왔을 때 이 구간 자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가가 정배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정배열 방향에 가고 있을 때 이때 주가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승세에 와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1선이 깨지고 이 주가가 21선 밑에서 놀고 있다라면 역배열이 뭐죠? 하락을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나인테크에 대한 주가들이요. 21선 밑에서 횡보 구간을 놔두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승 패턴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1선 위에서 주가가 한 번씩 튀어나오면서 반등 구간을 한 번씩 시도해줘야 되는데 121선도 밑에 있고 61선도 밑에 있고 21선도 밑에 있으면 이 주가는 결론적으로는 하락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2차전지 관련주가 나쁘진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 상승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공략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언급을 해드릴 건데 지금 상태에서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나오고 있죠. 그럼 다음적인 패턴은 뭐가 될까요? 21선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하락 장세를 이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 나인테크한 2번, 3번 질문했을 때 저는 분명히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나는 정리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죠.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끌고 가져가는 수밖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빨리 손실을 봤던 걸 복구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전략들을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했던 공략주들 리뷰하고 또 오늘
또 다음 주에 대한 공략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무료 공약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샵 3989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송하시면 입장 코드를 알려드립니다. 또 화면 하단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고요. 100원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란톡방은 오늘까지 공개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또 한 주간에는 또 문을 잠길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시니까는 빨리들 들어오시고요. 오늘 특별히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주간에 여러분들하고 했던 방송, 노란톡방에서 공개되었던 수익 현황들이고요. 보성 파워텍부터 상하 프로텍까지 어제 종목 이틀 전이었죠. 상하 프로테크 최근에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 총 24개의 종목을 2주 만에 했던 거고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따라잡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따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을 하지 않고요. 천천히 바닥을 기고 있다가 한 번씩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저희는 빠르게 치고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고 나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당일 전략이고요. 늦어도 2일에서 3일 정도 가지고 있다 가져갈 거고요. 단기적인 종목이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또 스윙적으로 2주 정도, 3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또는 또 한 달, 두 달 정도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편입하고 있으니까는 많이들 입장들 부탁드릴게요. 2%에 대한 수익이 짧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한 달, 하루에 2%가요. 한 달이면은 40%가 될 거고요. 이렇게 2주 만에 88%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시장이었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익을 또 창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빨리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무료 공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의 섹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섹터 관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죠. IB김영. 자, IB김영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이런 날, 9월 9일이었죠.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날 매수하셨다면은 이렇게 10% 이상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거죠. 길어야 이틀이라고 했어요. 2일. 그렇죠? 이렇게 또 짧게 가져가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종목이었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주간의 관심을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녀석이었고요. 이렇게 수익을 또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차트상에서는 이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는 있겠죠. 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책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뭐라고 할까 숨고르기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략주보다 한 번 더 눌렸다가 올 때 그때 공략해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들었던 게 윌링스였죠. 윌링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윌비스죠. 윌링스가 아니라 윌비스. 윌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창출하는 일단은 IB 김명이 먼저 뛰고요. 뛰고 나서부터 윌비스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윌비스는 한 주간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윌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미 20일선을 들어줬고 방향 전환했죠. 정확하게 이런 자리가 바로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았죠. 그러고 나서 61선까지 다 깨고 올라왔습니다. 상승세 패턴 보였죠? 이런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눌리더라도 61선을 깨지 않으면 손절가를 잡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까지 반등 패턴 들어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녀석이죠. 물론 이 윌비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소스도 있어야 되고요. 이슈도 있어야 되고요.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묶였을 때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이런 자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콕 집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죠. 목표가까지 다 나왔던 거고요. 우수 AMS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서 이때 6,000원, 5,000원 후반, 6,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얘네들의 움직임 패턴 거의 8%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었죠. 단 하루 만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까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61선까지 다 돌파가 됐죠. 조정 구간 나오고 상승 패턴 나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주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예요. 덕신하우징도 21선을 돌파할 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양세 한번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자리부터 역배열 자리에서 반등 구간을 하셨을 때 정배열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됐죠. 이 자리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죠. 그러고 나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요즘에서 이렇게 시장자에서 1차적으로 계속 올라오면은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러고 간다는 거죠. 지금 있는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요. 이것뿐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21선 돌파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렇게 21선 돌파를 시도를 했죠. 시도하고 나서 이 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상승 패턴 나왔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21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패턴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2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매도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일성건설에 대해서는 1차적인 파동, 2차적인 파동, 3차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 패턴에서도 어떻게 되죠? 3차 파동에서 이미 끝나고 내려오겠죠. 하지만 정책 수혜주라는 거 한 번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봉 패턴을 봤을 때 이제 2차 파동 시작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요.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워낙에 또 강세가 나오고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그 종목만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차트 캔들에 대해서 구성을 좀 보면요.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오면 다음날 무조건 조정 장세가 한번 나올 거고요. 조정 장세 이후에는 상승 패턴 나왔다라 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해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한 번에 올랐으면은 무너져 버리는. 어제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주죠. 부동산 정책 수혜주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홍 의원에 대한 주가들이요 숨고르기식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TBC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왔지만 지금 한 주간, 지난 2주간 9월 달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당연히 하고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구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21선까지 눌러줬다가 추석 이후에 또 한 번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지지율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좀 더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올리고 있는 게 원이큐브죠. 스마트폰. 원이큐브도 정책 수혜주. 윤 전 총장에 대한 인맥주였고요. 또 홍 의원에 대한 또 갑자기 또 부각이 되면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양각 두 가지에 대한 섹터가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크게 윤 테마로 묶여 있다가 조정받았다가 엊그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하고 나서부터 조정 양세 나왔고요. 아마 오늘 또 한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조정받고 나서는 다시 한번 크게 가야 되는 상승 패턴인데 한 번 더 눌렸다가 이미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숨고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 진세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다음 주 연휴 이후에 연휴 간의 지지율에 대한 상승세를 보이고 어떤 또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 그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섹터 없이 테마주라고 다 테마가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이렇게 개별 장세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마주도 테마주지만 지금으로는 좀 개별 장세를 위주로 거래량이 붙는 놈들을 잡아가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 이미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고요. 또 부동산 공급 정책도 같이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이번 주부터도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행보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부동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요, 좀 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 이런 종목들, 그걸 따지고 보면은 갈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언급됐던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센도 마찬가지로도 있고요. 또 부동산 임대사업을 또 본다라고는 케이팝 리츠도 바닥권에서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인테리어, 이런 사업들. 아니면 또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가겠지만 동신건설은 중소형 건설주라고 편입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기도지사 와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동신건설보다는 조금 더 좀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패턴으로는요, 우리들의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영화테크, 상하프론테크, 얼마 전에 수익을 받은 상하프론테크도 있었고, 영화테크도 수익을 실현했고 나왔고요.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좀 너무 어렵다. 좀 고민이 되시죠. 하지만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영화테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고 있죠. 이런 모습, 이것도 있었고요. 또 상하프로테크.
상하프론테크는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들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추석 이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심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괜찮은 종목들은 2차 전지 섹터들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닥권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도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좀 더 봐도 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언급을 드렸죠.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인테리어, 그리고 또는 뭐 부동산 임대사업, 이런 각종 수혜주들을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종목들이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들의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보여지고요. 만약에 신고가 랠리가 좀 고점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바닥권에서도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소차도 괜찮고 2차전 전기차, 자동차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으니까는 이런 자동차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수익을 인정해드리면은 이렇게 한 곳에 중첩을 내면서 가져가진 않습니다. 뭐 정책 수혜주도 가져가고요. 저는 뭐 이렇게 보성 파운텍 원전 관련된 종목도 매수를 하고 있고, 한일 단조 뭐 이런 종목들 두올은 벌써 이렇게 세 번씩 우려먹는 종목이 됐죠. 이렇게 정치적인 테마주 이런 것들, 그리고 IB 김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도 짧게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케이타니츠도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을 가지고 있고, 우수 AMS도 이미 한번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이렇게 푸드웰도 식품 의료주지만 얘도 또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식품 의료였죠. 상하프론테크 2차 전지 얼마 전에 또 수익을 실현해서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일비스도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또 실현했죠. 우리기술, 일진파워, YINT 이렇게 31 TBC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곳 섹터들이 움직이면 같이 갈 수 있는 섹터, 보성 파워텍이 움직이니까 부국철강, 한신기계, 우리기술 이렇게까지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네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섹터에서 빨리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이상 수익을 실현하면 한 달에 20일이죠.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이면은 4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벌써 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서 88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는 지금 노란톡방으로 빨리 들어오시고요. 샵 3989 문자 보내시면은 바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사진으로 카메라 어플로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주간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이후에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5분 동안 어떤 종목, 어떤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21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번 패턴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과거에서 보죠. 예전에 역배열 차트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선을 돌파구가 형성이 되고 나서 돌파하고 났을 때 얘네들의 패턴 자체에서 눌림목,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음날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차트가 역배열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항선, 즉 21선 위에
저항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저항선이라는 게 60일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120일선이 있을 거고요. 이런 저항선 자체를 확인한 후에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하는 시점에서 이런 저항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까지 돌파를 시도해야 되지만 시도해야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누가 봐도 추세가 전환했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보다도 이런 자리가 추세가 전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해서 바닥에서 추세가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가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죠. 정배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이 그려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매수하는 시점이죠. 이격도 자체도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60일선까지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정구가 한번 나오고 매수하는 자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죠. 최근 들어서 역배열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자리죠. 자, 주가가 조정을 갖고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어. 고점에서 물렸는데 주가가 내려갔네. 하락장세네. 그래서 121선 지지 구간까지 터치를 해주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60일하고 60일하고 21선까지 다 들어줬죠. 들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세 나오는 이런 자리가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낮춰주는 전략이 필요하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스윙, 스팅이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들에서 수익을 또 수렴하는 거고요. 굳이 여기 자리에서 여기가 바닥이지 나는 좀 더 싸게 사자 이런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바닥인지 또 쥐구멍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보고 나서 이탈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들 적극적인 매수들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내가 어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만 잡으면요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접목되는 전략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시장도 분석해야 되고 또 모멘텀도 봐야 되고 또 외인들이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거를 한 번에 보기는 여러분들 조금 버겁기 때문에 저 김수사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문 닫습니다. 문 닫으니까는 또 들어오시려면 다음 주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으로 빨리들 참여하셔서 오늘 장중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니까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여기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연휴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도 또 다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